내 이름은 백다울. 28살이다. 20년 동안 부모님은 나를 느린 아이라고 불렀다. 반면 언니 백미라는 하버드대 학위를 따며 가족의 유산 상속 약속까지 받았다. 저녁 식탁에서 그들은 나의 난독증을 비웃었고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나를 배제했으며 언니에게 주는 돈의 일부만 나에게 줬다. 하지만 플라자 호텔이 아닌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란의 졸업식 날 350명의 하객 앞에서 낯선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네왔고 그 봉투 안에는 부모님이 나에 대해 꾸며온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 할머니는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다. 할머니는 백가가 재벌 전체를 뒤흔들 무언가를 나에게 남겨주셨다. 백가는 서울의 오래된 명문가였다. 병원 병동 이름과 미술관 명패에 가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아버지 백경렬은 백부동산 개발을 운영했는데 이 회사는 1965년 할머니 백은난이 부산의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해 키워낸 상업부동산 제국이었다. 2024년 기준 회사 가치는 920억 원에 달했다. 나는 7살에 진단받은 난독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종이 위 글자들이 춤추고 자리를 바꿔버려 평범한 문장 하나를 푸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3배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도움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내가 12살이 되었을 때 미란에게는 개인 과외 교사를 붙여주고 줄리아드 음악원이 아닌 서울예고 바이올린 레슨, 프랑스어 몰입 수업, 시간당 40만 원씩 하는 프린스턴 출신 강사의 수능 준비 과외를 시켜줬다. 내가 읽기 공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머니 백프리실라가 아닌 백정희는 그냥 한숨만 내쉬었다. 다울아, 전문가들한테 이미 돈을 꽤 썼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해. 모든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12살이었던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오디오북이 나의 생명줄이 되었고 시각적 메모와 도표, 흐름도를 활용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 전통적인 독해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정보를 소화해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면 지하철을 타고 강북 할머니 을란의 아파트로 갔다. 할머니는 교과서 대신 이야기로 개념을 설명해주며 몇 시간이고 나와 함께 앉아주셨다. 다울아,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그건 장애가 아니야, 자기야. 다른 종류의 통찰력이지. 그때는 할머니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깨닫게 될 터였다. 그 전에 나는 백가족의 창피한 비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19회를 더 버텨내야만 했다. 2018년 크리스마스 대신 구정이 찾아왔다. 강남 대저택의 마호가니 식탁에 20명의 친척이 둘러앉았다. 수정 샹들리에 불빛 아래 케이터링 만찬이 차려지고 백가의 완벽함을 과시하는 연례 행사가 펼쳐졌다. 식탁 머리에 선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입을 열었다. 발표 하나 하겠다. 기사회에서 쓰는 듯한 권위 어린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미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미란은 연습한 듯 겸손하게 얼굴을 붉혔다. 내 큰딸 미란이, 경렬은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3대 만에 백가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인물이 됐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과 회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거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다. 리처드 삼촌 대신 경훈 삼촌은 미란의 어깨를 두드렸고 캐서린 고모 대신 수진 고모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시선이 식탁 아래 나에게로 흘러왔다. 그리고 다울아, 목소리 속 온기가 싹 사라졌다. 다울도 여기 와 있네. 친척 몇 명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내는 그런 웃음이었다. 미라는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웃었다. 나는 접시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게 꾹 참았지만 구운 양고기 요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식탁 밑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얇고 종이처럼 거친 피부.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 을란이 살짝 꼭 쥐어주셨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할머니 눈에는 친아들인 아버지를 향한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석 달 뒤 할머니는 나를 아파트로 불러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구정 저녁 20명의 목격자 앞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순간이 하나의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폭발은 5년 뒤에야 일어날 일이었다. 2022년 아이비리그가 아닌 지방국립대를 졸업한 뒤 나는 백부동산 개발에 지원했다. 나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가족회사도 나에게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행정보조 직원으로 나를 뽑아주기로 했다. 연봉은 4,200만 원 같은 달 미라는 법률 고문으로 입사했는데 연봉은 2억 8천만 원의 보너스까지 따로 받았다. 내 업무는 서류 복사, 회의실 예약, 임원들의 커피 심부름이 전부였다. 그들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단 한 번도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계약서 한 장 보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보고 들었다. 복사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임원들이 복도에서 거래 이야기를 나누면 당사자 간의 관계, 자금 흐름, 잠재적 갈등 요소를 도표로 그렸다. 읽기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키운 능력이 전혀 다른 무기가 된 것이다. 일요일 오후 할머니 댁에서 배운 재능이었다. 할머니는 회사 초창기 낡은 계약서를 펼쳐놓고 글자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 자체로 파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 아버지는 변호사처럼 계약서를 본다. 2019년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지? 하지만 너는 건축가처럼 읽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날 할머니는 노쇠 경첩이 달린 마호가니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다. 잘 간수해라. 아직 열지 마.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은하는 상자를 집에 가져와 옷장 안에 넣어두고 할머니의 무거운 말을 잊으려 애썼다. 2019년 3월, 을란 할머니의 아파트. 할머니는 82세가 되셨다. 한때 튼튼했던 몸은 야위었고 은발은 의자 쿠션 위에서 가늘게 흩날렸지만 예리하고 꿰뚫어보는 눈빛만은 전혀 흐려지지 않으셨다. 앉아봐, 다우라. 내가 자주 일요일 오후를 보냈던 거실 맞은편에 앉았다. 벽에는 사진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1965년 부산 첫 부동산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을란, 시장과 악수하는 모습, 1987년 여성 경영인 상을 받는 사진. 아버지가 회사 수장으로 서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내가 백부동산 개발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궈냈어. 할머니는 수십 년의 강인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 하나, 비서 한 명, 60년의 노력. 내 아버지는 물려받았을 뿐이지 직접 만들지 않았어.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입가에 씁쓸한 감정이 스쳤다. 아버지는 학력, 학위, 이사회에서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지킬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판단한다. 다우라, 너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친절할 줄 아는 아이야. 다시 나무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안에 내게 도움이 될 게 들어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너도 준비가 안 됐고 경렬도 마찬가지다. 할머니의 손이 더 꽉 조였다. 때가 오면 그가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너도 알게 될 거다. 나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주제를 바꿔 날씨와 정원,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꺼냈다. 그로부터 18달 뒤 할머니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고 친가족 중에선 나만이 곁을 지켰다. 나무 상자는 여전히 옷장 안에 열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2024년 4월 화요일 오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조직 개편 관련, 비밀. 백다울님,
회사 지속적인 조직 최적화 일환으로 현재 귀하의 직무를 폐지합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사팀이 퇴직 위로금 관련 사항을 연락드릴 것입니다. 3번이나 읽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메시지의 충격은 변하지 않았다. 해고 통지였다. 그날 저녁 아무도 보지 않을 서류를 정리하며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내 칸막이와 아버지 집무실 사이야은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격렬과 정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미란이 회사를 맡게 될 때 다울이 여기 있으면 곤란해. 보기 좋지 않잖아. CEO의 친여동생이 비서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거야. 무슨 의문? 왜 승진 안 시켰는지, 왜 리더 직책에 앉히지 않았는지 묻겠지? 또 왜 저 아이가 저 모양인지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격렬아. 어떤 아이들은 타고난 역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야지. 적당한 위로금 주고. 그 아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자. 나는 벽에 손바닥을 댔다. 연봉 4,200만 원이 서울 변두리 원룸에 룸메이트 2명과 같이 살며 월세로 180만 원을 썼다. 저축도 없고 안전망도 없었다. 이 직장을 잃으면 2달 안에 거리에 나앉을 처지였다. 하지만 가슴을 조인 건 돈이 아니었다. 몸속까지 서리빨처럼 스며든 깨달음이었다. 만약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가족의 실패자로 평생 살아가게 될 거다. 실제로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이 미란의 졸업 파티였다. 아버지가 또 어떤 발표를 할지 궁금했다. 2024년 5월 15일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금빛으로 장식된 홀에 350명의 하객이 가득 찼다. 사업 파트너, 투자자, 대형 로펌 변호사, 얼굴만 아는 먼 친척들. 수정 샹들리에가 비단 식탁보 위 무지개 빛을 쏟아냈고 한쪽에서는 12명으로 꾸려진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했다. 이곳은 백경렬의 왕국이자 무대였다. 가문의 가장이자 거물로서 모든 걸 가진 남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장소였다. 나는 입구에 서서 내 드레스 자락을 만졌다.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산 79,000원짜리 자라 검은색 드레스였다. 다른 모든 이들은 명품 가운과 맞춤 정장으로 반짝였다. 자기 브랜드 화장품을 쓰는 어머니가 자리 찾기 전에 나를 막아섰다. 다우라, 정희 어머니의 시선이 저가 화장품부터 긁힌 하이힐까지 훑고 지나가고 입술이 가늘게 굳었다. 괜찮은 옷 하나 못 구했니?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그래, 어머니는 카르티에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서빙 출입구 가까운 27번 테이블에 앉아.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샤넬 넘버 5 향이 코를 찔렀다. 오늘은 미란의 날이야. 내가 무슨 감정을 품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입 밖에 내지 마. 우리 가족 망신만 주지 마. 내가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는 자리를 떠났다. 27번 테이블은 볼룸 가장 뒤쪽 기둥에 가려져 있었다. 같이 앉은 사람들은 2-3번밖에 본 적 없는 먼 친척들이었다. 자리에서 무대가 보였는데 서울대 법대 졸업가운을 입은 미란의 거대한 초상화와 축하합니다. 백미란 202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입구 쪽 문과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은발의 남자가 홀로 서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은 채 그저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복잡한 군중 너머로 그 남자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등줄기에 서늘한 느낌이 퍼졌다. 오후 8시 반, 오케스트라 연주가 멈추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 위 아버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샴페인 잔을 든 채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정말 뛰어난 젊은 여성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터졌다. 미라는 서울대 법전원 상위 5%로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관 연구원 생활도 거쳤으며 지난달에는 대형 로펌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파트너 후보가 되었습니다. 격렬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그녀의 성취를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발표하겠습니다. 미란이 에메랄드색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무대로 올라왔다. 즉시 효력으로 백미라는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제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강남 박애주택 740번지 가옥, 현재 가치 130억 원,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차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는 효과를 위해 잠시 쉬었다. 제가 은퇴한 뒤 백부동산개발의 CEO 직책을 미란이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이 폭발하듯 반응했다. 기립박수가 쏟아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미란은 연기듯 눈물을 닦았다. 350명이 환호했지만 아무도 27번 테이블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8해 전 장례식에서 한 번 만난 사촌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다울 맞지?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친가족에서 공식적으로 지워졌다고? 받은 편지함 속 해고 통지가 시작일 뿐이라고? 내가 쓸모없다는 두려움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았다고? 박수가 잦아들고 미라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는 사이 문가에 서 있던 은발 남자가 나에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이 정확한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 천천히 의도적인 걸음으로. 남자는 내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가까이 보니 60살 초반으로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 평생 법정에서 살아온 듯 단정한 자세와 깊게 패인 눈가가 인상적이었다. 백다울님. 네, 제가 맞아요. 나는 의자에서 몸을 펴고 앉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조준영입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모리슨 앤 블레이크가 아닌 이한정 법무법인이 새겨진 크림색 양각 명함이었다. 을란 할머니님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요, 말이 주먹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매우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이 물건을 전달할 시기를 정해두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재킷 안쪽에서 붉은 밀랍으로 봉인하고 공증인 도장이 찍힌 두꺼운 크림색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이죠.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아버지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 문서입니다. 나는 봉투를 응시했다. 공증인 도장에는 이한정 법무법인 2019년 9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아파트에서 나무 상자를 받은 지 5개월 뒤의 날짜였다. 이해가 안 돼요. 을란 여사는 저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유산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는 바로 그날 이 문서를 건네라고요. 조 변호사는 아직 박수 속에 빠져있는 무대 위 경렬과 미란을 쳐다보았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군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았다. 조 변호사님,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 온기 어린 빛이 비쳤다. 을란 여사가 제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격렬히 다울에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날 다울에게 이걸 전해줘라. 그때가 되면 다울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는 넥타이를 곧게 펴고 말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명함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볼룸 안에서 숨이 막혔다. 나는 서빙 출입구를 밀고 나가 주방 근처 텅 빈 복도를 찾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축하 소음은 멀리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가락이 떨리며 밀랍 봉인을 깨뜨렸다. 안에는 공증서명과 2019년 9월 12일 날짜가 적힌 세 쪽 분량의 빽빽한 법률 문서가 들어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었다. 글자들이 흔들렸지만 집중해서 눈을 고정시켰다. 나 백은난, 정신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본 유언을 최종 유언으로 선포하며 이전의 모든 유언 문서를 철회한다.
손녀 백다울안에게 백부동산개발 유한책임회사 주식 51%를 유증한다. 현재 가치 약 470억 원이며 그에 딸린 모든 의결권 일체를 함께 넘긴다. 나는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51% 지배적 지분이었다. 유언장은 계속 이어졌다. 이 유증은 아들 백경렬이 다울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히 인지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울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지지의 부재로 소외되고 깎아내려지며 기회를 박탈당했다. 다울은 느린 아이가 아니다. 다울은 버려진 아이였다. 나는 아들이 가진 편견이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흐느낌이 목에 걸렸다. 할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다. 모든 걸 지켜보셨다. 조건이 적혀 있었다. 이 유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울은 이 문서를 받은 뒤 72시간 안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본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모든 자산은 2015년 유언장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72시간, 마감 기한은 5월 18일 오후 8시 반이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고 가슴에 문서를 꼭 쥐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무기를 주셨다. 이제 이 무기를 쓸 만큼 용기를 낼지 결정해야 했다. 내가 복도에서 나올 때 조준영 변호사가 외투 보관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읽어보셨군요. 72시간 조항 말입니다. 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왜 할머니께서 그런 조건을 넣으신 거죠? 을란 여사님은 당신을 잘 아셨습니다. 그는 뒷면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손으로 적힌 두 번째 명함을 건넸다. 무제한 시간을 주면 스스로 행동하지 않게 될 거라고 걱정하셨죠. 이 마감 기한은 처벌이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가족이 마음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몫을 찾으라는 허가.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마감은 5월 18일 오후 8시 반, 사흘이 남았습니다. 진행하시려면 긴급 이사회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초안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볼룸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미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마치 본인이 이룬 성과인 듯 축하를 받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벌인다면 남은 모든 가족 관계가 깨지게 될 것이다. 부모님은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미라는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들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들이 늘 말하던 대로 실패자, 느린 아이, 중요하지 않은 딸이 되고 말 것이다. 백다울님, 이 조 변호사의 목소리가 내 생각의 소용돌이를 끊었다. 을란 여사님은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3년을 이 순간을 준비하는 데 쓰셨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나는 손에 든 유언장, 구정 저녁 식탁 밑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건축가의 눈으로 계약서 읽는 법을 가르쳐준 할머니의 우아한 서명을 바라보았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사회 소집 요청을 진행합시다. 조준영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사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멈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믿어줘야 할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받은 적이 있다면, 무시당한 기분을 안다면 댓글에 충분하다는 말을 적어달라.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사회실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싶다면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란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그날 밤, 좁은 퀸즈 아파트 대신 서울 변두리 내 아파트에 돌아와 마침내 나무 상자를 열었다. 룸메이트들은 잠들어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침대 위에 주황색 줄무늬를 드리웠다. 나는 양반다리로 앉아 무릎 위에 마호가니 상자를 올렸다. 노쇠 경첩이 띠걱거리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의 개인 편지지에 쓴 손편지, 1965년 날인이 찍힌 바래진 문서, 그리고 훨씬 나중에 넣은 듯 매끈한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내 소중한 다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조 변호사가 일을 잘 마쳤고 내 아버지는 내가 두려워했던 일을 저지른 거겠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동봉된 문서는 내가 1965년 백부동산 개발을 창업할 당시 함께했던 두 동업자와의 최초 합의서 원본이다.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내 아버지는 이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이 문서에는 창업주 지부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희석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적혀 있다. USB 안에는 내 아버지가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경렬은 내 의결권을 51%에서 10%로 줄이는 안건을 제안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아 현대 경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2표 차이로 그 안건이 부결되었고 내 표와 마가렛 콜먼 대신 마가렛 고의 표가 그 2표였다. 나는 그가 시도했던 일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를 깎아내렸던 일도 용서할 수 없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이것을 현명하게 써라. 사랑을 담아 할머니 백은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 이름은 2018년 3월 이사회 회의록 PDF였다. 아버지가 친어머니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시도에 대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거였다. 2024년 5월 16일 9시 정각. 마가렛 고가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백다울 수십 년 담배를 피우고 웃음을 많이 지었던 듯 거친 목소리였다. 전화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누군지 아세요? 얘야, 내 할머니랑 내가 70년대 부산 절반을 개발했잖아. 할머니가 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 잠시 쉬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유언장 이야기도 나한테 해주셨지. 나는 전화기를 꽉 움켜잡았다. 그러면 제가 하려는 일을 아시겠네요? 내가 고려하고 있는 일은 알지? 하지만 고려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다. 마가렛의 어조가 날카롭게 바뀌며 사업적 톤으로 바뀌었다. 긴급 이사회 요청을 하려면 이사 3명이 탄원서에 서명해야 해. 나는 1명이지.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분들을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내가 그 이상을 해주지. 배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백경렬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사회에서 인기가 많지 않아. 경영 스타일은 솔직히 독재적이지. 적어도 4명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누군가 먼저 나서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 희망이 내 가슴에 피어올랐다. 누구죠? 고영호와 박수진이야. 두 사람 모두 비공개 회의에서 경렬의 화를 당해본 적이 있다. 내가 연락을 해볼게. 다시 잠시 멈췄다. 다울아,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 이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내 아버지도 싸울 거고 언니 미란도 싸울 거야. 그들은 끔찍한 말들을 쏟아낼 거다. 가족들이 제 평생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제가 답변할 기회가 생긴 거죠. 마가렛이 진심 어린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을라는 내가 조용한 겉모습 뒤에 강인함을 품고 있다고 늘 말했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녀가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밤까지 탄원서 준비해 놓을게. 5월 18일 오전 10시 백부동산 개발 타워 42층에서 이사회를 열자. 고맙습니다. 고 여사님. 아직 고마워하지 마. 내가 이사회 의자에 앉게 될 때 고마워해. 5월 17일 오후 4시 경렬이 긴급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란이 45분 뒤에 전화를 걸어왔으니 확실하다.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팽팽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백부동산 개발 내 칸막이 책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이사회 비서실로부터 통보를 받았어.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마가렛 고와 다른 두 이사가 요청했대. 잠시 멈추고 유리가 깨지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가렛 고는 15년 동안 아무런 요청도 한 적이 없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회사 경영에 대한 그녀의 우려일지도 몰라. 장난치지 마. 다우라, 미란의 침착함이 깨졌다. 우리 가족 망신 주려고, 소란 피우려고 그러는 거면 그만둬. 나는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미란아. 언제나 그랬듯이 미란은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20분 뒤 경렬이 내 칸막이 곁을 지나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문을 힘껏 닫아 벽 너머 창문까지 덜컹거렸다. 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말도 안 돼, 시간 낭비다. 마가렛이 노망이 난 거지? 우려 사항만 듣고 넘어가면 돼, 걱정 없어. 다울은 엑셀표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야. 아무런 위협도 못 돼. 나는 미소 지었다. 28살 인생 처음으로 과소평가받는 게 장점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서 준비했다. 유언장 사본 세부를 인쇄하고 휴대폰에 2018년 이사회 회의록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고발이 아닌 사실 위주의 간략한 진술문을 작성했다. 조준영 변호사가 확인한 대로 문서 진정성 확인 변호사로서 참석하기로 했다. 밤 11시 마가렛 고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탄원서 제출 완료. 내일 보자. 내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지만 불안 때문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나를 깨웠다. 2024년 5월 18일 오전 9시 45분 백부동산 개발 타워. 엘리베이터가 42층에 도착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압감을 주는 기업 화려함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나는 룸메이트의 사이즈가 큰 회색 블레이저를 빌려 입고 중고 가게에서 12,000원의 산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사회실 문 앞 경비원이 손을 들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백다울입니다. 경비원이 태블릿을 확인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승인받은 참석자 명단에 없으십니다. 저는 백부동산 개발 직원이고 이사회에 전달할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한된 회의 공간입니다.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그녀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남색 정장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 이사회실에 어울리는 사람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다우라. 여기서 뭐해? 이사회에 전달할 정보가 있어요. 정보, 미라는 날카롭고 연기된 듯 웃었다. 무슨 정보? 너는 복사실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제가 전달할 내용은 비밀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뭔지도 모를 텐데. 투자 수익률이 뭔지 정도는 알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미란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가 답변하기 전에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2명의 고위 임원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지? 다울이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해요. 미란이 말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경렬은 늘 그랬듯이 닦아내지 못하는 얼룩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다울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 일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사실은 관여해야 할 일이죠. 이사회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가렛 고가 문가에 나타났다. 72살 은발의 여인. 경렬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기업 제국을 일궈낸 사람의 조용한 권위가 몸에 배어 있었다. 내가 초청했어. 그녀는 이사회에 발언할 권리가 있다. 마가렛은 미소 지었다. 들여보내. 경렬의 턱이 꽉 다물렸다. 잠시 몸으로 문을 막으려는 듯했지만 마가렛 고는 32년째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권위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보다 강했다. 알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말하게 해줘봐. 얼마나 빨리 자기 자신을 망신 주는지 보자고. 이사회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다. 광이 나는 호두나무 타원형 탁자. 12개의 가죽 의자. 벽에는 역대 임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할머니 을란의 그림도 걸려 있었다. 그림 속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12명의 이사가 자리에 앉았다. 탁자 머리에는 경렬이 앉았고 미라는 아직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후계자처럼 아버지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나는 탁자 가장 끝, 일종의 아이들 자리 같은 자리로 안내받았다. 구석에는 조준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곁에 두고 앉아 있었다. 나와 눈을 맞추고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 의장인 로버트 하틀리 대신 하종문 의장이 회의를 개회했다. 할머니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60 중반의 품위 있는 남자였다. 마가렛 고, 고영호, 박수진 세 분이 요청한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렛 고님, 발언권을 드립니다. 마가렛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 의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짓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새로 밝혀진 문서에 관한 것으로 회사 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발언 시간을 백다울님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미라는 비웃는 듯 입가를 올렸고 경렬은 연극적인 지루함을 드러내며 등을 의자에 기댔다. 나는 일어섰다. 손은 예상보다 덜 떨렸다. 고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제가 제시할 내용은 일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렬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무시했다. 내가 이어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하 의장님, 이사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렬이 일어서고 재킷 단추를 천천히 채웠다. 다울은 제 딸입니다. 저는 딸을 사랑하지만 그녀는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 안건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법률 교육도 받지 않았고 재무지식도 전략적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미란이 거짓 동정 어린 어조로 끼어들었다. 다우리는 난독증도 있잖아요.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우아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한계는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몇몇 이사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금 보이는 건 경렬이 계속 말했다. 미란의 졸업식 발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혼란스러운 젊은 여성의 감정적 행동일 뿐입니다. 자매간 질투가 원인이겠죠. 백경렬 이사님, 하종훈 의장의 목소리가 의봉처럼 상황을 가르었다. 반박할 기회를 드릴 테지만 백다울님께서 요청하신 발언 시간이므로 그녀가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경렬이 자리에 앉았다. 얼굴에는 뒤에 보복하겠다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미라는 나를 보고 입모양으로 자기만 망신당하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버지와 언니를 쳐다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갑고 명확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 회사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서사를 지키려고 할 뿐이었다. 하 의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오늘 제 읽기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높이 들었다.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것은 이 회사의 창업주 백은난 여사님의 최종 위원장입니다. 2019년 9월 12일에 공증받았습니다. 경렬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말도 안 돼. 어머니의 유언장은 2015년에 작성된 게 분명하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 이전 버전일 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유지했다. 뉴욕주 유산신탁법 대신 한국민법에 따라 유효한 이후의 유언장은 이전 모든 유언 문서를 자동으로 철회합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문서보다 4년 뒤에 작성되었습니다. 문서를 탁자 위에 놓고 하종훈 의장 앞으로 밀었다. 조 변호사님, 구석자리에서 조준영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준영입니다. 이한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2008년부터 을란 백 여사님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으며
2021년 여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담당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2회하에 2019년 9월 12일 작성되었으며 2명의 독립공증인의 입회가 있었고 원본은 체이스 프라이빗 고객 대신 하나은행 신탁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종훈 의장이 문서를 살펴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유언장은 백부동산 개발 주식 51%를 당신 백다울님에게 유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탁자 주변으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위조야, 미란이 외쳤지만 목소리의 자신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아닙니다. 조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증거 없이 사기라고 고발하는 건 삼가시길 바랍니다. 백미란님, 우리 법무법인의 신용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격렬히 손바닥으로 탁자를 콱 내리쳤다. 터무니없다. 어머니는 그때 병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던 거다. 조종당했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2018년 이사회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을란 여사님은 이제 81살이에요. 현대 사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의 의결권을 10%로 낮추는 안건을 제안한다. 녹음이 끝나고 완전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건 비공개 이사회 논의였다. 격렬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다. 을란 여사님은 주주로서의 권리에 따라 녹음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다. 하종훈 의장이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중립에서 단호하게 바뀌었다. 백다울님, 기록을 위해 관련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들이마셨다. 손녀 백다울안에게 백부동산개발 유한책임회사 주식 51%와 그에 딸린 모든 의결권 일체를 유증한다. 잠시 멈추고 말이 모두에게 스며들도록 기다렸다. 이 유증은 아들 백경렬이 다울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히 인지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울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지지의 부재로 소외되고 깎아내려지며 기회를 박탈당했다. 다울은 느린 아이가 아니다. 다울은 버려진 아이였다. 나는 아들이 가진 편견이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미란이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읽어나갔다. 경렬은 학력을 인품으로 착각하고 학위를 가치로 착각한다. 그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 의결권을 빼앗으려 했고 너를 소외시킨 건 내가 그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경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이 눈에 들어왔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일궈냈다.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지 내가 고른다. 나는 다울을 고른다. 하종훈 의장이 안경을 벗었다. 조 변호사님,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합니다. 2015년 유언장은 본 유언장에 의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백다울님이 백부동산 개발의 다수 주주가 되십니다. 마가렛 꽃과 조용히 미소 지었고 고영호와 박수진 이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빛 속에 무시가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것만으로 아무것도 증명된 게 아니다. 미란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유언장이 진짜라고 해도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다울은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제가 회사를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체 이사회를 향해 말했다.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2018년 이사회 회의록을 꺼냈다. 2018년 3월 14일 백경렬 이사는 2018년 7월호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백은란 여사님의 의결권 지분을 51%에서 10%로 축소하는 안건이죠. 공식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주는 더 이상 현대 경영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맥락을 잘라낸 거다. 경렬이 소리쳤다. 그 안건은 2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을란 여사님의 표와 마가렛 고님의 표가 그 2표였습니다. 나는 마가렛 고를 쳐다보았다.
사실입니까? 마가렛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을라는 그날 밤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몹시 상처받았다. 안건이 부결된 게 슬픈 게 아니라 친아들이 자기가 평생 일궈낸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옛날 일이다. 격렬히 소리쳤다. 증거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을란 여사님이 2019년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친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죠. 하종훈 의장이 탁자 주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제시된 자료를 반박할 다른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침묵만 흘렀다. 격렬은 턱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미라는 탁자만 바라보며 완전히 침착함을 잃었다. 고영호 이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 의장님, 잠시 휴회하고 법률 자문에게 문서 검토를 맡겨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종훈 의장이 시계를 보았다. 15분 뒤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속삭이는 대화가 퍼져나갔다. 격렬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분이 45분으로 늘어났다. 회사 법률 고문인 박태진 변호사는 그 시간 내내 이한정 법무법인, 하나은행 신탁부, 대한민국 법원 기록과 통화했다. 나는 탁자 맨 끝에 홀로 앉아 있었고 조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마가렛 꽃가 지나가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격렬과 미라는 구석에 모여 속삭이며 점점 격하게 다투었다. 마침내 박태진 고문이 탁자로 돌아와 하종훈 의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 의장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체념으로 바뀌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홀 안의 긴장감은 부서지기 쉬운 단단한 무언가로 굳어 있었다. 법률 고문의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종훈 의장이 메모를 읽어 내려갔다. 백다울님이 제출한 유언장은 대한민국 민법상 유효한 문서이며 모든 이전 유언 문서를 대체합니다. 즉시 효력으로 백다울님은 백부동산 개발 주식 51%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누군가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추가로 다수주주로서 백다울님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진 인사 관련 안건도 포함됩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백다울님, 제출하고 싶은 안건이 있으십니까? 나는 일어섰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건 하나 제출합니다. 격렬히 벌떡 일어섰다. 하 의장님, 이건... 앉으십시오. 백격렬 이사님. 하종훈 의장의 목소리에는 예상 밖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백다울님께 발언권이 있습니다. 격렬이 회색빛 얼굴로 다시 앉았다. 나는 탁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1시간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커리어를 파괴할 힘이 내 손에 있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나는 선택을 내렸다. 백격렬 이사님을 CEO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홀 안의 긴장감이 흔들렸다. 미란이 고개를 확 들었다. 마가렛 고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신 신임 투표 안건을 제안합니다. 이사회가 백격렬 이사님의 CEO 직무 수행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반이 불신임 투표를 하면 격렬 이사님은 사임하십니다. 과반이 신임 투표를 하면 저는 다수주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 미란이 일어섰다. 복수심의 환상을 현장에 펼치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미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잘 운영되는 모든 회사에 존재하는 절차이고 할머니 을란이 40년 전 회사 정관에 직접 마련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사회의 신임을 얻으신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종훈 의장이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눈가에 존경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안건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마가렛 고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백경렬 이사님의 CEO 직무 수행에 신임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4명의 손이 들었다. 경렬의 동맹자들,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사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었다. 불신임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7개의 손이 들었다. 하종훈 의장이 2번 세어보고 펜을 내려놓았다. 7대 4, 1명 기권으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는 경렬을 향해 말했다. 백경렬 이사님, 정관 제14조 3항에 따라 31안의 사임서를 제출하십시오. 경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았다. 진짜로 쳐다본 건 내 인생에서 처음일지도 모른다. 분노나 증오, 협박을 예상했지만 내가 본 건 더 무거운 것이었다. 깨달음. 자신이 나를 너무 완전히 과소평가한 탓에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독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냥 해임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었을까? 복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파괴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잔인하게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 공정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만약 이 생각에 공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사회실이 텅 빈 뒤 벌어진 일로 돌아가겠다. 복도에서 경렬이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정희도 곁에 있었다. 휴회 중 누군가 전화를 걸어 알린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지고 마스카라가 볼에 흘러내렸다. 너, 경렬의 목소리는 겨우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격분했다. 배은망덕한 꾼 같은 년이? 경렬아, 정희 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이사 12명 앞에서 가족을 다 망가뜨렸잖아. 나는 자리를 굳혔다. 제가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 경렬이 쓰디쓴 웃음을 웃었다. 어머니는 조종당했어. 조 변호사가 뭔가 속임수를. 할머니는 아버지가 할머니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그 5개월 뒤에 유언장을 쓰셨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나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다. 아버지가 배신당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배신했.